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대통령은 세일즈 대통령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보스에 모인 경제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다보스에서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해고하려고 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답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느냐고 보도하는데 팍스에 스타면서 대통령 친구인 션 해니티 반응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악관의 의회에 브리핑한 이민안의 핵심은 드리머의 시민권 그리고 장벽 쌓는 비용입니다. 보수 진보 양측에서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유권자의 72%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조용하게 그러나 급진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고 있다는 기고문이 눈에 띕니다. 북한 석탄이 유엔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를 거쳐 한국과 일본에 수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밀양 화재는 세계가 보도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의 공공안전장치 결핍을 모든 언론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포럼에서 이제 마지막 폐막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했을 때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인터뷰도 하고 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가 보도한 것처럼 락스타 대접을 받은 것과 같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높은 곳에 있었을 때 2층 정도에 있었을 때 아래층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대통령을 사진 찍거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복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들고 있는 신문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폐막 연설을 할 때는 그다지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보스라는 포럼에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다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과 사가 구분이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경제 분야에서 대표로 왔던 사람들은 거의가 미국의 세금 개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미국의 주식 시장 좋아지는 것, 경제가 점점 나아지는 것. 이번에도 지난번 4분기 GDP가 2.6%가 나왔죠.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것보다 더 좀 기대를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경제만 갖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다보스 포럼 주최자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페이크 뉴스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때는 야유 같은 것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처음으로 가서 폐막 연설을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번영한다.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다. 미국에 투자하시오 하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And prosperous America. I'm here to deliver a simple message.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hire, to build, to invest, and to grow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사업하기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Competitive once again.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비즈니스의 오픈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합니다. The most significant tax cuts and reform in American 네, history. 세금 감면 이런 것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뭐 내용은 어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다 자세히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25분에서 27분 정도 연설이었었는데 잠시 들어보셨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어떤 다른 주를 방문해서 유권자를 만날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라던가 또 그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 연설할 때보다도 굉장히 그 톤이 좀 침착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적어 놓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는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 아메리카 언론 미국이 혼자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뭐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이 과거에 갇혀 있다던가 이런 그 약간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세계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세계의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그 큰 세계사 속에서의 미국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설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할 때 뭐 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단결 화합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잊혀지면 세계는 깨지고 만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되고 잊혀진 목소리에 답하는 게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잊혀진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Forgotten people이 나의 대통령 그 직무 시에는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말을 이제 빗대서 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진지한 톤이었고 게리 콘 경제자문 백악관이요. 거의 그 원고를 썼답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그 젊은 그 스티븐 밀러가 썼을 수도 있는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 사람이 어제 그 스티븐 밀러와 대통령 비서실장 안 갔잖아요. 다보스 두 사람이 이제 의회 의원들에게 이민안 백악관이 원하는 것을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두느라고 게리 콘이 쓴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를 주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세금 감면했다는 거 굉장히 그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 또 파워풀한 그 부자 그 경제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사진 찍기 원하는 거 뭐 그런 거 사실이고요. 대통령도 이 폐막 연설은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그 복도를 다닐 때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런 때는 또 자유로웠어요. 아니면 또 뭐 CNBC를 포함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라던가 그런 때는 나는 여기에 그 어떤 그 비즈니스를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 다보스에 오기로 결정했었을 때 뭐 엘리트주의자들이라던가 세계주의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돈이 미국에 투자될까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재고 원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보스 포럼도 조금 그 가려졌어요. 왜냐면은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신 분이라면은 이 정도를 가지면 그 보통 그 저널리스트들은 굉장한 폭탄급 그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에서 특별검사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 캠페인이 관여가 됐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5월 17일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원래 내렸었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예요. 한 4명의 그 잘 아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최근에 이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가 백악관 사람들, 백악관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특별검사 수사에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스태프도 20명이나 지금 특별검사 조사에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조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그 멀러 특별검사가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같이 팀원이 했는데 그 특별검사 팀이 백악관 스태프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지금도 뭐 법률 자문인 던 그 맥간 그리고 캠페인 당시에도 중요한 그 법률 자문이었죠. 이건 안 된다.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자문팀에게 자살행위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연방 수사국장 해고한 지 얼마나 된다고 또 특별검사를 해고하면 이건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추려고 특별검사 해고한다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방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고하면은 나는 대통령 법률 자문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뉴스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그 해고하라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이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이제 여러 군데 골프장이 있으니까요. 로버트 멀러도 골프를 치는가 보죠. 대통령의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장 멤버십 그 피와 관련돼서 서로 이제 그 충돌이 있고 하다가 그 멤버에서 탈퇴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버트 멀러가 그 특별검사 되기 직전까지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 사위의 집안 일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뭐 며칠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 FBI 국장이었잖아요, 원래. 그리고 나서 제임스 코미가 됐었는데 다시 FBI 국장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인터뷰를 했었다. 이런 게 모두가 다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해고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해고하라는 것은 사법방해고 사법방해라는 것은 항상 그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의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것이지만 보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많은 언론들이 그 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그 기자들이 그 취재하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Mr. President, did you order Mueller fired? You want to fire Robert Mueller? Fake news, folks. Fake news. 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로버트 멀러를 그 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여러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티피컬한 뉴욕타임스의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ews, folks. Fake news. What's your message today? Typical New York Times fake stories. Mr. Trump. 네, 티피컬 뉴욕타임스의 페이크 빅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NPR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완전하게 다 맞다고 우리 스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전체적으로 뭐 이게 그 뉴욕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The 식으로 president came out and slammed it as fake news. Because if you look at the fake news, 세 사람이라서 세 사람 음성이 나옵니다. 전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bombshell on the cover of the New York Times. He said, we didn't learn she anything said. new. Yeah, he says it's fake news, so let's move on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all care about. That's the wall, and that's 네, keeping 페이크 뉴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공동 진행자가 이제 웃음을 보태죠. 그리고 페이크 뉴스고 그 티피컬한 그 얘기는 안 했고요. 미국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민 이런 이슈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션 해니티 거는 너무 그 자극적이라서 제가 말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션 해니티는 뭐 계속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도 어제 그 본인의 그 원아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페이크 뉴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한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관해서 한 40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갑자기 딱 또 이제 음악 브레이킹 뉴스 하는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아마 대통령이
그 특별검사를 해고하라는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우리 팍스뉴스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애리조나주에서 무슨 생뚱맞게 그 자동차 그 사고 난 그 장면으로 확 돌려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미국 뉴스를 보려면 다 봐야지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잠시 뒤에는 이제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이민에 관해서 이렇게 큰 이슈가 한번 쫙 시작될 때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그 추가로 뉴스를 업데이트할 때 시간 낭비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그 공화당의 이상이 사라져버려서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결국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폐막 연설까지 다 끝내고 지금 비행기에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올 텐데 그 와이프가 안 갔잖아요. 그 대통령 와이프에 대해서는 거의 그 끝 무렵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대통령이 그 공화당 사이에서 너무 인기 있다는 뉴스와 함께요. 아이들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화당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자, 일단 지금 이민 개혁안은 백악관이 원하는 것과 의회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백악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발표를 일반인에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의회에 그 브리핑을 했어요. 의회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나카 그 해당자가 한 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 신청했다가 신분만 탄로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80만 명보다 더 많은 180만 명을 잡았습니다. 100만 명을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람들을 앞으로 그 10년에서 12년 안에 시민권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대신에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쌓는데 250만 달러 정도를 의회에서 이 돈은 딱 책정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게 해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 초청을 좀 줄여서 배우자나 그 미성년자 자녀는 되는데 뭐 부모는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추첨제를 없애고 이게 백악관에서 원하는 건데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민주당이라기 하기보다는 이 안에 대해서는 뭐 서로 그 공화당 안에서도 그 이민은 그 낙하는 보호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내지는 우파라고 말씀드리면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이거 사면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난이다. 그밖에 모든 그 우파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좌파라고 표현할까요? 똑같이 동등하게 United We Dreamers라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현상금 요구다. 왜 현상금이라고 했냐면 그 벽을 세우는 게 250만 달러나 있어야지 된다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민을 그 막는다, 외국인을 싫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다 그 상징적으로 외국인 혐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의 현상금 요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이민 계획을 만든 그 특히 이제 대통령의 그 자문 두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스티븐 밀러와 비서실장인 그 존 켈리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이제 그 백인 중심인 사회에서 백인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백인들하고만 살아왔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런 안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저널리스트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릴 아니다. 그 엑시오스의 조나단 소엔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민주당에서는 드리머를 살리기 위해서 벽을 쌓는 비용을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250억 달러는 너무 심하다. 100억 달러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거 모르겠어요.
백악관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은 아닌데 이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서 대통령은 이제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셨을 때 이 이민자 안 된다. 주변에서 이런 이민자 보기 싫다라면서 투표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그 약속을 했었던 벽 쌓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나는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절충안이 어디선가 그 나오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60표의 상원에 지금 그 투표를 얻어야지 되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를 누가 어떻게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죠? 민주당의 그 척 슈머 그 상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은 사실은 9월 달에는 지난해 9월 달에는 낙하는 없다. 낙하 프로그램은 이제 폐지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정말 이건 이 이슈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바꿨기 때문에 그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딜하는 것은 젤로와 딜하는 것 같다. 눌러도 나오고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돌아와 봐야지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마디로 이 내용은 정리해 드리자면 어제 그제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랬던 그 무슨 대통령을 죽이기 하기 위해서 FBI가 뒤에서 다 공작한다, 비밀 열살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내연의 관계였었던 한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았던 그런 5개월 동안에 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인가요? 그때 텍스트를 어디로 그 날려보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공화당의 하원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 삼성 그 폰 S를 썼던 그 두 사람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FBI 직원 한 10% 정도가 그걸로 바꿔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그랬고 그리고 어제 이게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FBI의 음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을 사랑하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제일 처음 그런 그 음모론을 내놓은 사람이 데빈 누네스 그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그런 의원들에게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텍사스의 다른 공화당 의원도 그렇고 이 비밀 이것과 연관된 비밀 메모는 다큐멘트와는 다르잖아요. 메모도 공개를 해서 다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위험한 거다.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자꾸만 미국의 정보국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또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 메모를 본 사람들이 FBI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에게 해가 되려고 무엇인가를 음모를 꾸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지금 그 하원 정보위원장은 메모를 공개하지 않은데 안 되냐? 여기에는 정말 국가 안보와 연관된 많은 것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이 메모 부분적으로 그 발표되는 메모를 봐가지고는 전후 좌우 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원 정보위원장을 비난을 하는 그런 그 공화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쇼를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MSNBC의 그 모닝조를 진행하는 조 스카보로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특별검사나 FBI가 대통령에게 편파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의회 의원들은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일을 하면 당신 가족과 나의 가족,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된다. 대통령이 지금 미국 정보국을 다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지명하고 임명한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FBI 국장, 부국장 다 안 믿는다고 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원하고 하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조스카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거짓을 말할 때 그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엎으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화당의 미래에 좋지 않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화당의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로 아무튼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커스는 공화당의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조차도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특별검사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FBI 내부에 뭐 비밀 결사가 있어. 이 비밀 결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의원도 어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하나의 언론사입니다. 트위터의 팔로우가 굉장히 많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뉴스를 배포하는 지금 뭐 뉴스 발행인이 돼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그 지지하면서 거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어떤 땐 지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그 정치인들의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고 그 사이에 일반 언론 많은 상을 탄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언론들도 때로는 그 모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 보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정하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는 절대로 그 1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 뉴스를 뿌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어떤 과정에서 또는 그 뉴스원에 대한 어떤 그 시각 또 그 편견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못 보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전통적인 언론은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팍스뉴스의 그 셰파드 스미스 앵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1시간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 앵커가 참 좋은데 또 어떻게 팍스에서 살아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팍스도 공영방송이 아니라 그 상업방송이잖아요. 션 해니티가 저녁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셰프 스미스는 보통 좀 그 뉴스 팩트를 가지고 하죠. 이 셰프 스미스가 팍스에서 데빈 그 누네스 의원을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전에도 누네스 의원은 전에도 가짜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다. 뭐 도청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전에 오바마가 도청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주장했었던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한 게 아니라 9.11 사태 이후에 외국인 감시법이라는 피사라는 게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도청이 되는데 그 전화 통화를 그 러시아 사람들과 트럼프 캠프에서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런 그 거짓 주장을 하면서 대중을 위협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무기로 쓰는 것이다.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고 그 셰프 스미스 팍스뉴스의 앵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앞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오늘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완전히 다 그게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을 맞게 되죠. 이제 곧 그 특별검사의 조사를 인터뷰를 특별검사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잠시 뒤에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텍스트 메시지 울림이 온 것도 바로 이건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 뉴스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 러시아를 통해서 석탄을 수출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밀양 화재도 보도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뭐 경제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서 미국 정말 경제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투자 환경도 좋게 만들었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미국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주식시장이 50% 정도는 내려갔을 거다. 그런 말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그 관중과 환호하는 그런 그룹이 많아서 아마 그 한 번도 이제까지 그 보지 못한 그런 그 환호를 봤을 것이다. 그 본인을 굉장히 사람들이 그 반겼었다는 얘기인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유엔의 경제 제재, 특히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로이터 통신이 3명의 유럽 정보국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서 한 말인데 요즘은 모든 뉴스들이 특히 이제 예민한 이슈는 정보 관계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 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려고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했다는 그런 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과 취재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로이터 통신처럼 전통이 있는 언론사에서 이 정도 그 보도할 때는 이게 뭐 그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비아 러시아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석탄이 그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직 뭐 한국에서 여기에 대한 답은 그 없는 것 같은데 8월 5일에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적어도 3번을 북한이 러시아의 석탄을 특히 이제 그 나호카 그 시베리아 그 남동쪽에 있는 항구 이 항구가 아주 그 유명한 항구잖아요. 여기서 그 북한에서 온 석탄이 내리고 다시 이제 배에 실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배의 소유주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아주 굉장히 그 심층 취재를 해서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기본만 전해드리자면 지난해 10월 달에 한국과 일본에 이 석탄이 운반된 것을 미국 그 안보국도 확인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 크레물린 대변인은 아니다. 그 우리는 뭐 그 국제법을 지킨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인테르팍스 뉴스 그 러시아의 뉴스는 러시아는 그 북한에서 석탄 뭐 안 들여왔다. 그리고 제3국에 배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이 누군가 말씀드렸었죠. 아직 백악관에서도 코멘트 없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석탄이 러시아 커스터머에게 안 간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항구에서 내려서 배에 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으로 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경제 제재가 있어도 그 큰 거래를 하는 그런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뭐 중국이 조금 힘들면은 뭐 국경 지금 단동이 완전히 지금 뭐 죽은 도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미국에 뭐 정말 난민으로 가야 된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국이 좀 뭔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또 살짝 러시아 쪽에서 뭔가를 좀 풀어주고 러시아와 중국이 목소리를 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못해 어떤 때는 경제 제재안도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강한 제재안에 투표를 하고도 살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제재가 가능한가 이것도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밀양 그 병원과 또 양로병원으로 연결돼 있는 그곳의 화재는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알자지라 뭐 BBC 방송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 37분 질식사로 뭐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다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더 많은 분들을 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로서 최대의 목표겠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뭐 뉴욕타임스 등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나이 든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안전 상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게 뭐 2014년도에도 널싱홈에서 한 20분 정도가 숨졌던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이런 그 불 났잖아요. 제천에서도. 그런 스포츠 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시리즈로 한국이 이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은 한국의 공공안전 규제라던가 그런 그 여러 가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게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뭐 북한에서도 계속 그 평창 올림픽 그 현장 점검하고 하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야지 되고 또 막 한국의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뭐 이런 거 나와야지 되는데 오늘은 이런 화재가 그 세계 경제 대국에서 일어나니까 전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안전에 관한 장치가 하고 보도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밀양 화재에 대해서 미국도 보도를 하고 있다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지금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뉴욕타임즈에는 이 뉴스 클립을 올려놨거든요. 이제 불 나는 그 장면인데 불이 막 나는데 한 젊은 여성과 남성의 그 대화입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왜 그래요? 우리 병원 불난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만들어놨어요. 오빠 왜 그래 하니까 오빠 좀 왜 그래요? 우리 병원 불난 거예요 지금. 우리 병원 불난 거예요 지금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인 여성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 설명은 붙여놓지 않았지만 지금 그 유튜브의 클립이 미국 언론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뉴욕타임즈에도 아무튼 올라왔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병원 불났다고 하면서. 네, 미국에서 그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공화당은 72%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99%가 좋은 모델 아니죠. 무당파도 71%가 좋은 모델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좋은 모델 아니다가 조금 더 많았고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245명을 대상으로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3.3%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인 스타에게 돈으로 전의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일주일 뒤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같은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60%, 좋은 리더십 스킬이 없다 59%, 보통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57%, 지도자급은 아니다 65%, 그에 비해서 아주 강한 사람이다 61%, 뭐 인텔리전트하다 5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직하지 않다가 60%인데 또 이 공화당은 72%가 어린이에게 좋은 그 모델이라고 하니까 뭐 미국의 가치가 바뀌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요. 조용한 급진주의의 퍼스트 레이디다. 오히려 굉장히 그 가장 진보적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퍼스트 레이디는 항상 대통령 옆에서 뭔가를 대통령 난 당신과 같이 갑니다. 내 남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취임 1주년에도 트럼프 얘기는 빼고 본인이 취임식장에 있는 사진만 올렸고 그리고 며칠 뒤에 결혼 13주년 기념일에는 나 다보스 포럼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어떡하나요? 시간이 더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뿌리친다던가 뭐 이런 조용한 반항을 하는 게 이것도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을 다시 보통 사람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자신의 이상을 펼쳐가는 그래서 조용한 급진주의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타임즈에 오늘 퍼스트 레이디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쓴 기고문입니다. 보세요. 재밌는 내용 많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에서 예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어떤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와이프가 딱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어려워지면 딱 앞으로 나가고, 낸시 레이건은 유명하죠. 내 남편.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문제가 있을 때 딱 어린 첼시 클린턴 가운데 두고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그런 사진을 딱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이 누구죠?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보여준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